이 이야기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하였습니다. 김정숙은 손에 모든 밀가루를 앞치마에 쓱 문질렀습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아들 부부와 남편 대용의 아침상을 차리느라 부산했죠. 서툰 솜씨로 요리하는 며느리 미경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경은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 기본적인 집안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미경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김치찌개는 물을 많이 붓지 말고 국물이 진하게 끓여야지. 미경은 시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척하다가 슬그머니 얼굴을 찐그렸습니다. 정숙은 그런 며느리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지만 아침부터 언제나고 싶지 않아 참았습니다. 요즘 들어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더 벌을 덮어지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가족의 화목을 위해 눈 감아주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맛있어요. 제가 하는 방식을 좀 존중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경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방식도 있겠지. 하지만 우리 대용이는 국물이 진한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제 남편 취향은 제가 더 잘 알아요. 어머니가 계속 간섭하시니까 요리하기가 싫어진다니까요. 부엌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날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얌전하고 공손했던 미경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신문을 읽던 남편 대철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며느리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을 느꼈지만 평소처럼 넘어가려 했습니다. 아침밥 준비 다 됐나? 오늘 일찍 나가봐야 해서.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밥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은 시아버지가 오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대용이 출근 준비를 하며 식탁에 앉자 정숙은 그의 밥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손을 내밀어 그 밥그릇을 가로챘습니다. 제가 제 남편 밥은 제가 챙길게요. 어머니는 시아버지 것만 신경 쓰세요. 미경의 말에 식탁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대용은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지만 특별히 어머니를 감싸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처는 신문에 시선을 고정한 채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아팠지만 말을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대용이 출근하자 미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는커녕 자기 밥그릇조차 치우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한숨을 쉬며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미경아, 나 좀 도와줄래? 저 지금 피곤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제가 잠을 못 자서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면을 위해 이런 태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들어 집안일은 모두 자신의 몫이 되었고 미경은 점점 더 게을려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정숙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이 나이에 면을 위해 뒤치다꺼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억울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참고 또 참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정숙은 미경이 화장을 진하게 하고 외출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일 오전부터 어디를 가려는 건지 궁금했지만 또 다시 감정이 상할까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죠. 어디 가니? 대철이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그는 아직 퇴직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친구 만나러요. 왜요? 미경의 대답은 툭 명스러웠습니다. 그냥 물어본 것뿐인데 왜 그렇게 대답하니? 대철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자꾸 제가 어디 가는지 감시하는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어른이에요.
일일이 보고하고 다니고 싶지 않아요. 정숙은 면을 위해 말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들어 미경은 시부모에게 말대꾸하는 일이 잦아졌고 대용은 그런 아내 태도를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경아, 시아버지가 관심으로 물어보신 건데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시자니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경은 눈을 굴리며 한숨을 내쉬습니다. 어머니, 저는 감시당하는 기분이 싫어요. 결혼했다고 해서 제 자유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요. 누가 내 자유를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됐어요. 전 이만 나갈게요. 여기 늦을 거예요. 기다리지 마세요. 미경은 말을 끊고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남겨진 시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철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점점 버러지 없어지는 구먼 대용이는 왜 저런 아내를 바로잡지 못하는 거야. 여보, 참아요. 젊은 세대는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해주면 나아질 거예요. 정숙은 남편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도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도 시집살이를 했지만 시부모에게 저렇게 되들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대용이 퇴근해 집에 돌아왔을 때 정숙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대용이 인사를 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철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대용아, 너희 마누라 요즘 왜 그러니? 우리한테 말대꾸가 심해. 대용이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미경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세요. 무슨 스트레스? 하루 종일 집에서 놀다가 친구 만난다고 나가는 애가 무슨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냐? 아버지, 미경이도 요즘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어머니가 자꾸 간섭하시니까 미경이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정숙은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며느리를 간섭한다고 그저 집안일을 가르쳐 주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이 간섭으로 보였다니 서운했습니다. 내가 언제 간섭했니? 그저 내 마누라가 살림을 제대로 배우길 바랐을 뿐이야. 어머니, 미경이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살림 방식이 달라요. 너무 옛날 방식만 고집하지 마세요. 대용의 말에 대철이 화를 참지 못하고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이 녀석이 어디서 감히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너희 어머니가 너희들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는데. 대용은 고개를 돌리며 대꾸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 댁에 얹혀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서로 존중해야죠. 정숙은 아들과 남편 사이에 끼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만들에 밥 먹자.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팽팽한 분위기를 느끼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대용이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얘기하다가. 정숙은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며 면을 이에 쇼핑백을 보았습니다. 고가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대용이 월급으로 저런 사치품을 살 여유가 있을까 걱정이 됐지만 말을 꺼내면 또 다시 싸움이 날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미경은 시부모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대용도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미경은 자신의 식기를 그대로 두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또다시 홀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면서 정숙의 인내심은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찬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용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미역국과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 대천은 신문을 보다가 아내 분주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있어. 저 녀석이 요즘 어떻게 구는지 봐봐. 그래도 우리 아들 생일인데 엄마 마음이 그렇잖아요.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점점 더 불손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경은 시부모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대용과 미경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대용은 하품을 하며 거실로 나왔고 미경은 화장도 하지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따라 나왔습니다. 대용아 생일 축하한다. 미역국 끓여놨으니 먹으라. 정숙이 반갑게 말했지만 대용은 별 감흥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고마워요. 미경은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이 끓여놓은 미역국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처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에 화가 치밀었지만 아내가 보내는 진정하라는 눈빛에 참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맛있는 것 사 먹으러 나갈까? 대용이 생일인데 정숙이 제안했습니다. 대용이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에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요. 미경이랑 같이 나갈 거예요. 정숙이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습니다. 아들 생일에 가족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생일인데 가족끼리 같이 보내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어머니,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취소해요? 미경이 퉁명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니, 너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하냐? 대철이 참지 못하고 며느리를 노려보았습니다. 미경은 눈을 굴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어른이에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용이의 생일은 대용이가 어떻게 보낼지 결정할 문제 아닌가요? 그 말에 대철이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어른을 공경하는 법도 모르냐? 내가 어른이라면 더욱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거 아니냐? 미경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아이, 참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낡은 사고 방식을 갖고 계세요? 저희는 그냥 같이 사는 가족일 뿐이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관계는 아니라고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너무나 무례했습니다. 대용은 아내 말에 동조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맞아. 우리도 우리 삶이 있어요. 항상 부모님 뜻대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대철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이 녀석이 감히 너희 어머니가 너 생각해서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이셨는데 그렇게 대하는 거냐? 대용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30살이 넘었어요. 생일날 미역국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정숙은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다 됐어.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억지로 같이 있지 않은 게 아니니까.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등을 돌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아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철은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대용과 미경만 남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나가자. 여기 있으면 분위기만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미경이 대용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대용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준비를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숙은 창문으로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생일에 정성껏 준비하는 음식은 식탁 위에 그대로 남겨졌습니다. 1시간 후 대철은 방에서 나와 아내를 찾았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눈빛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너무 마음 쓰지 마. 저 녀석들은 우리 마음을 몰라. 저도 잘못한 걸까요? 너무 간섭했나요? 대철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저 어머니로서 할 도리를 했을 뿐인데. 정숙은 남편의 품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효심 깊고 착했던 아들이 결혼 후 완전히 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인젠 계속 이론 가는 감답니다. 주유머니다. 대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하지만 저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결단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군. 정숙은 무슨 뜻인지 물으려 했지만 남편의 굳은 표정을 보고 말을 삼켰습니다. 어쩌면 이 가족의 균열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진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시간 대용과 미경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시부모는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고 식탁 위에는 랩으로 덮이는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미경은 그것을 힐끗 보더니 무시한 채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대용이 미경을 불러 세웠습니다. 우리가 좀 심했던 것 같아. 어머니께 사과드려야 하지 않을까? 미경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사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우리 생활을 하겠다고 한 것뿐인데. 그래도 오늘 내 생일이라고 어머니가 아침부터 준비하셨는데. 여보, 당신은 정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시부모님께 저렇게 꼼짝 못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이 있다고요. 당신도 이제 독립해야 할 때가 됐어요. 대용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아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경의 강한 주장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얼굴에는 피로와 상처가 역력했습니다. 배철은 신문을 보는 척하며 아들 부부를 희금거렸습니다. 어제 재미있게 놀았니? 정숙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대용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삼촌 생신인데 같이 가면 어떨까 싶어서 저희는 안 갈 거예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친척 모임 가면 항상 저희 결혼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간섭하잖아요. 그런 자리 가기 싫어요. 정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가족 행사인데 어머니 저희는 안 갈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미경의 말투는 예의도 없었고 거의 명령하는 듯 했습니다. 대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서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 솔직한 게 낫잖아요. 솔직함과 무례함은 다른 거다. 대철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어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구나. 미경은 비우듯이 웃었습니다. 아이 참, 이 집이 누구 집인데요? 대용이랑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서 산 집이잖아요. 그냥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지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게 아니라고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대용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진정하세요. 미경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란 말이냐? 너희가 집을 샀다고 해도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된다는 뜻이냐? 미경은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저는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집에 들어오면 항상 감싸받는 기분이고, 뭘 해도 잘못한다고 지적받고, 이렇게 살기 싫어요. 정숙은 눈물이 맺히는 것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감시했디? 그저 집안일을 알려주려고 했을 뿐인데, 그게 바로 간섭이에요. 이경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어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대철은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이 무리한 아이야.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니? 아버지, 대용이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미경이도 할 말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너는 대체 뭐 하는 놈이냐? 내 아내가 내 어머니한테 저렇게 무리하게 구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대용은 어깨를 으이스켰습니다. 미경이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서로 존중하며 사는 시대예요. 부모님도 조금 바뀌셔야죠.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니? 그저 너희를 위해서. 미경은 차갑게 대고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위한다면서 오히려 저희 삶을 통제하려고 하시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그 말에 대철이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로가 가득했습니다. 이벌을 덮는 년 감히 내 아내에게 그런 말을. 대철을 화를 참지 못하고 손을 들어 미경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탁하는 소리와 함께 미경이 뒤로 비틀거렸고 주방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숙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남편을 말리려 했습니다. 여보, 안 돼요. 미경은 얼굴을 부여잡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고 뺨에는 대철이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대용은 그 광경을 보고 격분하여 벌떡 일어나 아버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맥쇠를 잡고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제 아내를 때릴 수 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라도 이건 용서할 수 없어요. 이 불효자씨가 손 놓지 못해 대철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대용은 더 세게 맥쇠를 잡았습니다. 정숙은 울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해. 미경은 울면서 대용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가요. 우리. 대용은 천천히 아버지의 맥쇠를 놓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집을 나갈 거예요. 정숙은 아들의 말을 충격을 받았습니다. 대용아, 그게 무슨 말이니? 어머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짐을 싸서 나갈 거예요. 대철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나가라. 이런 불효자식은 내 아들이 아니다. 정숙은 눈물로 버벅이 된 얼굴로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대용은 미경의 손을 잡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고 1시간 후 집을 나갔습니다. 집이 조용해진 지 이틀째. 정숙은 텅 빈 아들의 방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용과 미경이 나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대철은 평소보다 더 말이 없어졌고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점심 드세요? 대철은 책상에 앉아 서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식욕이 없어. 당신이나 먹어. 정숙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대용이한테 전화해 볼까요? 어디서 지내는지라도 알아봐야 필요 없어. 대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런 불효자식은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 아버지 맥살을 잡은 놈이 무슨 아들이야. 더. 대철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 순간을 잊었나? 내가 평생 그 녀석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이 이거야.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말이 맞았습니다. 대용이 아버지의 맥살을 잡은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서류 서랍을 열고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걸 봐 정숙은 남편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소유한 부동산 목록이었습니다. 집머체와 땅 그리고 상가 건물까지 대철이 평생 모은 재산이 빼고 키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대용이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재산 목록이야. 대철은 비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요 없겠지. 정숙은 남편의 말뜻을 이해하고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설마, 맞아. 이 모든 것을 팔아버릴 거야. 그 부르전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여보, 너무 극단적인 것 아닐까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대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결심했어. 짐승 같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바에는 차라리 사회에 환원하는 게 낫겠어. 정숙은 남편의 굳은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철은 책상에 놓인 전화기를 들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님, 네, 대철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부동산 매각 건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데요. 네, 지금 바로 사무실로 가겠습니다. 대철은 전화를 끊고 일어났습니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정숙은 남편이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평범한 가족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재철이 나간 후 정숙은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대용이 어릴 때 사진이 담긴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사진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시맑게 웃고 있는 어린 대용의 모습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몇 시간 후 대철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결연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내일부터 부동산 매각을 시작할 거야. 이미 부동산 중개인들과 약속을 잡았어. 정숙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결단을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팔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손해를 보든 말든 상관없어. 빨리 정리하고 싶어? 대철은 서재로 들어가 서류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아내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생각한 게 있어. 뭔데요? 재산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재단을 설립하려고 해. 정숙은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재단이요. 그래, 장학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싶어. 짐승 같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바에는 자라나는 새싹들을 양성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정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아들의 행동에 깊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두려웠습니다. 우리 좀 더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잖아요. 대철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마음은 확고해. 당신도 곧 이해하게 될 거야. 다음 날부터 대철의 말대로 부동산 매각이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집들은 빠르게 팔려나갔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이 가진 부동산 대부분이 현금화되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남편의 결단력에 놀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철은 변호사와 함께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정숙에게 재단 설립에 관한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새싹 장학재단이라고 이름 지었어. 어떤 것 같아? 정숙은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재단의 목적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왔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대철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거야. 배은망덕한 자식 대신 진정으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거지.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결정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보, 대철은 아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처와 배신을 덮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새싹 장학재단의 출범식 날이었습니다. 대철과 정숙은 아침부터 분주히 준비했습니다. 출범식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호텔 연회장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많은 인사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보, 넥타이 좀 매줘요. 대철이 정숙에게 부탁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면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우울하고 분노로 가득 찼던 남편의 표정이 이제는 활기차고 의욕에 넘쳐 보였습니다. 재단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긴장되세요? 조금 대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설레기도 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니까 두 사람은 준비를 마치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연회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들, 지역 유지들, 그리고 장학금을 받게 될 학생들과 그 가족들까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김 이사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네요. 대철이 재단 설립을 도와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뜻이 워낙 고귀하시니까요. 모두들 감명받으셨습니다. 출범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대철이 인사말 재단의 취지 설명, 그리고 첫 장학생들에 대한 소개까지 모든 순서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장학금을 받게 된 학생들의 사연을 들으며 정숙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꼿꼿하게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대철은 반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채삭 장학재단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평생 모은 재산을 이 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짐승 같은 안이 우리 자신의 아이들보다 더 넓은 의미에서 사회의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대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습니다. 그는 짐승 같은 자식들이라는 말을 하려다가 참은 것이었습니다.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재단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현년으로 맺어진 가족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라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대철의 연설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참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출범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갈 때 한 기자가 대철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회장님 지역신문 기자인데요. 잠시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대철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물론이죠. 이렇게 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정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과의 갈등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생각해온 일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자녀가 하나뿐인데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만 물려주는 것보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기자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혹시 자녀분은 이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질문에 대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뒤이보 이건이 왔더. 이거는 너섭니다. 정숙이 재빨리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저희 아들은 현재 해외에 있어서 재단 설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분명 우리의 뜻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용은 해외에 있지 않았고 그들은 아들과 몇 달째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불화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철을 아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시작을 한다 해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철과 정숙은 출범식의 성공을 자축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환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용과 미경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대용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둡고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미경은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너희들이 왜 여기 있지? 저희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정숙은 남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남편의 분노도 이해했습니다. 무슨 이야기? 이제 와서 할 말이 뭐가 있다는 거냐? 대용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희가 뉴스를 봤어요. 재단 설립 소식이요. 대철을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진 것 때문에 왔냐?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미경도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너무 버릇없이 그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정숙은 면을 위해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대철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용서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내가 내 아내에게 한 모욕적인 말들, 그리고 내가 나를 향해 손을 든 것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대철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재단 출범식에서 보여준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만 대철을 소리쳤습니다. 말 그만해. 너희가 여기 온 진짜 이유는 재산 때문이잖아. 재단 소식을 듣고 놀라서 달려온 거지. 대용과 미경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들의 침묵이 대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대철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미 결정된 일이야. 재단은 설립됐고 모든 재산은 그곳에 기부됐어. 돌이킬 수 없어. 대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요? 모든 재산을. 그래, 모든 것을. 대철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너희에게 물려줄 생각이었던 모든 것을 말이다. 이제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할 거야.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정숙은 면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진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만 가봐. 대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 대용과 미경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했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재단에 기부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저희를 위해 모아두신 재산을 전부. 대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모두 다. 대철을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역사를 잡은 그 순간 난 결심했다. 너 같은 부르잔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정숙은 남편과 아들 사이에 끼어 상황을 완화시키려 했습니다. 대용아, 너희가 떠난 후 아버지가 많이 상처받으셨어. 우리도 처음에는 재단 설립이 극단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걸 알게 됐단다. 대용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떨고 왔습니다. 미경은 옆에서 계속 흔을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나요? 우리 가족이 다시 예전처럼 대철이 말을 끊었습니다. 예전처럼 그게 가능할 것 같니? 내가 내 아내를 모욕하고 내가 내 역사를 잡은 후에 아버지. 그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미경이가 맞는 걸 보니까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 내 아내가 맞았지. 하지만 왜 맞았는지 생각해 봤니? 그 아이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내 어머니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했는지 기억나니? 미경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을 기풀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시에는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제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대철은 미경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재산 때문인지 난 판단할 수 없구나.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잖아요. 뉘우침 그들이 정말로 뉘우치고 있을까? 대철은 순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재단 소식을 듣고 놀라서 온 것 같은데 대용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물론 재단 소식은 충격이었지만 그것보다 저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요. 이 몇 달 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정숙은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로서 아들을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남편의 의심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일단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배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내 제안을 거부하고 싶었지만 정숙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거실에 남은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고 대용과 미경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차를 마시며 대용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경도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시어머니께서 좋은 뜻으로 하시는 말씀을 모두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버릇없이 그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말에 조금 마음이 누그려졌습니다. 하지만 대철은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원상복구될 거라고 생각하니 대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그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주셨으면 했어요. 가족. 대철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향해 손을 들었을 때 이미 그 관계는 끊어졌다. 정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이잖아요? 대철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피로감도 보였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그 아이들을 용서할 수 있어. 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미경이 그녀를 모욕했던 그 순간들은 지울 수 없는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였고 아들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대화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와 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용서는 쉽게 되지 않는다. 특히 너희가 우리에게 준 상처는 너무 깊어.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단한 일을 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용서와 화해의 중요성도 그중 하나지. 하지만 진정한 용서는 진정한 뉘우침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배용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정말로 뉘우치고 있어요. 아버지, 저희는 정말로 뉘우치고 있어요.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거다. 대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아직 너희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리고 재산에 관해서는 이미 모든 것이 재단으로 넘어갔다. 그것은 바꿀 수 없어.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재산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가족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왔어요. 대철을 미경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며느리의 진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말해줄 거야. 너희가 정말로 변했는지 아니면 그저 재산을 잃은 충격 때문에 일시적으로 착해진 것인지. 정숙은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는 게 어떨까? 모두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 조금 시간을 두고 다시 만나자. 대용과 미경은 서로 바라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그들을 배웅했지만 대철을 거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대용이 어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모든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신 거예요? 정숙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여전히 재산에 대한 미련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모든 것을.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함께 내린 결정이야. 후회하지 않는다. 대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경은 옆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대용과 미경이 떠난 후 정숙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대철을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여보? 대철을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난 아직 그들을 믿지 못하겠어. 특히 미경이 그 아이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워. 정숙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대용이는 우리 아들이잖아요. 완전히 관계를 끊기는 당신 마음을 이해해. 대철이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들이 정말로 변했는지 지켜볼 시간이 필요해.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아들과 면을 위해 진심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작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재단 일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할 거야. 대철을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어. 우리가 시작한 일이고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재단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것 같았고 그것은 긍정적인 변화였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와 배신을 넘어 그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아직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새싹 장학재단 설립 3개월 후 대철과 정숙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매일 재단 사무실에 출근하여 장학생들을 만나고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일들이 이제는 그들에게 큰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장학생 면접 몇 명 남았죠? 정숙이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대철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3명 정도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야. 비록 아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용과 미경은 그 후로도 몇 번 찾아왔지만 대철은 여전히 완전한 용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의는 갖추었지만 깊은 대화는 피했고 정숙만이 아들 부부와 소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간의 긴장감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면접이 끝나고 대철과 정숙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정숙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대용이니 정숙이 표정이 밝아졌다가 이내 걱정스러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래,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끄는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용이 집에 왔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대철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에 도착하자 대용이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둡고 피로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니?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대용은 고개를 들어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미경이와 제가 별거 중이에요. 정숙은 놀라서 입을 가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대용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산 문제로 계속 다투었어요. 미경이는 아버지가 재산을 모두 재단에 기부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저를 탔어요. 내가 부모님께 더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 라며 대철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랬군. 그 아이의 사과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난 알고 있었어. 아버지 미경이도 처음에는 정말 뉘우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욕심이 다시 살아났나 봐요. 특히 친구들이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 자랑을 할 때마다 더 심해졌어요. 정숙은 아들 옆에 앉아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대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야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정말로 깨달았어요. 그동안 부모님께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철은 아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대용의 태도에서 진정한 뉘우침이 느껴졌습니다. 대용아, 너희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니? 대철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일단 별거 중이고 아마 이혼하게 될 것 같아요. 미경이는 제 살없는 저와 살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정숙은 안타까운 마음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구나. 대용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염치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맥스를 잡은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에요. 용서해 주실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대철은 잠시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진정한 후회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으로 대철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운다. 대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이제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구나. 대용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아버지, 완전한 용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너의 진심 어린 뉘우침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구나. 정숙은 남편의 말에 감동하여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조금이나마 열었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어디서 지내니? 정숙이 물었습니다. 친구 집에 잠시 머물고 있어요. 직장도 다시 알아보는 중이고 대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대용아, 재단에서 일할 생각 있니? 대용은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재단에서요? 그래, 우리가 하는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내가 관심 있다면 대용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숙은 감동하여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단절되었던 부자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중요한 일을 맡기지는 않을 거야. 기본적인 것부터 배워야지. 네, 아버지.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이 집에서 지내도 좋아. 내 방은 그대로 있으니까. 대용은 감격하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숙은 아들을 포용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녀가 바라왔던 가족의 화해가 드디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새싹 장학재단은 첫 번째 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장학생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대철은 반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싹 장학재단은 저와 제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처음에는 상처와 분노에서 시작된 결정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철은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앉아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용은 재단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되었고 열심히 배우며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 아들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대용이는 이제 재단의 일원이 되어 함께 새싹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어려움과 갈등은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더 넓은 의미의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대용은 아버지의 말에 감동하여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대철과 정숙 그리고 대용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들은 재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생각한 새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학금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멘토링도 제공하면 어떨까요? 대철은 아들의 제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니?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의견을 나누었고 정숙은 그 모습을 행복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갈등 끝에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으로 다시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결국 대용과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재산 없는 남편과의 삶을 선택하지 않았고 다른 도시로 떠났습니다. 대용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부모님의 지지와 새로운 일에 대한 열정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재단은 점점 성장했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대철과 정숙, 그리고 대용은 함께 일하며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은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지고 현명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 세 사람은 정원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철은 문득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니 재산 상속받지 못한 것을. 대용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오히려 감사해요. 그 결정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처럼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경이와의 관계도 언젠가는 깨졌을 거예요. 그녀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정숙은 아들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주니 정말 기쁘구나. 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들에게 완전한 용서를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대용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이해해요. 부모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를. 대철과 정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계획했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 새로운 길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세 사람은 조용히 앞으로의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고 있었고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철은 결코 아들을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지만 함께 일하며 새로운 관계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짐승 같은 자식들에게 물려줄 바에는 자라나는 새싹들을 양성하겠다는 결심은 역설적으로 그들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이제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